다들 잘 지내겠지? 62세 교사의 마지막 기록이 남긴 눈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게 되는 게 바로 은퇴라는 순간이죠. 어쩌면 평생을 위해 달려온 긴 여정의 끝이자 또 다른 시작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해본 분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언젠가는 은퇴하겠지 정도로만 생각하거나 실제로 은퇴 직전이 돼서야 급하게 정리하고 갈 길을 찾느라 분주해집니다. 하지만 은퇴 준비는 단순히 퇴직금이나 연금 문제만이 아니에요.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사회와 연결을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재정의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고민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결국 혼자라는 외로움이 찾아오고, 그것이 심각해지면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지 못한 채 쓸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30년 넘게 학교에 몸담아온 62세의 중학교 교사 A 선생님. 은퇴까지는 늘 바쁘게만 살았고 교단을 떠날 때가 되어서야 그래,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하고 마음을 내려놓았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은퇴해보니 주변 인맥은 갑자기 전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고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용기가 부족하고 건강은 또 은근히 예전 같지 않고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며 점점 고립감이 커졌다고 합니다. 결국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의 마지막 기록에는 다들 잘 지내겠지 나는 여기서 멈춘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누군가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네고 함께 차라도 한잔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겠지만 이미 주변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뒤였죠. 그 빈자리는 결코 남의 일처럼 여길 수 없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 아닐까요? 자, 이쯤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고 고민이 들 텐데요. 사실 은퇴와 그 후의 삶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함으로써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제 제가 알고 있는 3가지 사례를 간단히 나눠 보려고 해요. 각각의 이야기 속에서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혹은 저건 조금 내 상황과 다르지만 참고할 만하네 하는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례 1 함께라서 괜찮아. 동창 모임에 새롭게 뛰어든 B씨. B씨는 60세 직전에 회사를 퇴직했어요. 처음에는 드디어 나만의 자유시간을 찾았다 라며 좋아했는데 딱 한 달 정도 지나니 시간은 너무 많이 남고 할 일은 별로 없는 게 문제더랍니다. 퇴직 동료들과도 가끔 만나긴 했는데 점점 만남이 뜸해지는 걸 느꼈대요. 그런데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이 만든 단톡방에 초대를 받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제 와서 무슨 동창 모임이야 하고 망설이다가 그래도 한번 얼굴 봐서 나쁠 건 없으니 나가봤죠. 그랬더니 의외로 반가운 얼굴들도 많고 비슷한 시기에 퇴직했거나 준비 중인 친구가 꽤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점심도 먹고 근교로 소풍도 가고 저녁엔 종종 소주 한잔하며 젊을 땐 이랬는데 하고 옛 추억을 떠올리며 마음의 여유를 되찾았다고 해요. 또 누군가는 새로운 취미를 소개해주기도 하고 누군가는 나 이번에 소규모로 창업하려는데 같이 해볼래? 하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었죠. B씨 입장에서는 내가 아직 쓸모가 있구나 하는 보람을 느끼게 됐다고 해요. 이렇게 사회적 연결고리를 찾아내서 내가 속할 커뮤니티가 생기는 것, 이것만으로도 은퇴 후의 외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좋은 사례죠. 사례 2 어떤 일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작은 카페를 연 C씨. C씨는 58세 때부터 은퇴 후에 뭘 할지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이 힘들었던 것도 있고 스스로 나는 사람 만나고 대화 나누는 걸 참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늦게나마 알았거든요. 그래서 60세가 되자마자 조그맣지만 아담한 카페를 냈어요. 물론 작은 문제도 있었고 카페가 워낙 많으니 경쟁도 심할 거라는 우려가 있었죠. 그래도 C씨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매일 적어도 몇 사람과 반갑게 얼굴 보고 대화하는 시간이라도 마련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네요. 초반에는 실수도 많고 마케팅 같은 건 전혀 감이 없어서 힘들었다고 해요. 가게 앞 전단지도 직접 돌리고
온라인 홍보는 젊은 조카의 도움을 받았대요. 가게가 완전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지만 꾸준히 찾아주는 단골 손님이 생기면서 점점 운영이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손님들은 사장님이 정말 친근하고 커피나 간단한 디저트보다도 대화가 더 맛있다며 칭찬했다고 하더라고요. C씨가 직접 손님들이랑 수다 떨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해요. 이렇게 자신의 성향과 장점을 잘 살려서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일을 도전해 본다는 건 대단한 용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외로움을 이겨내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례 3 준비 안 된 은퇴는 독이 될 수도 있다.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둔 D씨. 한편 D씨는 좀 안타까운 케이스예요. 원래는 회사에서 꽤 중요한 포지션에 있었는데 예기치 못한 구조조정 바람에 55세 나이로 갑작스럽게 퇴직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명퇴를 권고받기 전까지 전혀 은퇴를 준비하지 않았던 터라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심리적인 면도 그렇고 모든 게 갑자기였죠. 처음에는 실업급여도 받고 그래도 재취업 자리를 알아보면서 버텼는데 나이가 장벽이 돼서 쉽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도 처음엔 힘내라, 곧 좋은 자리 나타날 거다 하면서 지지를 보냈지만 어느 순간 연락이 뚝 끊기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자존감도 급격히 떨어졌죠. 결국 우울감에 빠진 D씨는 한동안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할 만큼 무기력증에 시달렸다고 해요. 다행히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회복했지만 본인이 뒤늦게 깨달은 건 일은 언제든 없어질 수 있지만 나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는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점이었대요.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은퇴는 스스로 계획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부터 나의 플랜 B를 고민하고 혹시라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를 떠나게 된다면 그 이후에 뭘 어떻게 할지 미리 그려놓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듯 은퇴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인생의 한 챕터입니다. 62세 교사의 쓸쓸한 죽음은 남 이야기 같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현실이기도 해요. 중요한 건 은퇴 후의 삶이 결코 종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다음 단계이자 어떻게 보면 진짜 내가 원하는 삶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나만의 커뮤니티를 갖기 오래된 친구도 좋고 새로운 동호회도 좋고 온라인 모임도 괜찮아요. 어떤 형태든 다른 사람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게 핵심이죠. 새로운 일이나 취미에 도전하기 꼭 돈이 되는 일만 고집할 필요도 없어요. 좋아하는 걸 하면서 내 존재감을 되찾는 게 더 중요해요. 미리 은퇴 계획 세우기 실제로 내가 언제쯤 회사를 그만두게 될지, 은퇴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지, 심리적으로도 어떤 변화를 준비해야 할지 생각해둬야 해요. 갑작스럽게 그 순간이 찾아오면 내가 잡을 구명보트가 너무 적을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우울감이나 외로움을 느낄 때는 절대 혼자 속으로만 사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까운 사람에게 털어놓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어떤 식으로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금 사람들과 이어지고 은퇴라는 문턱도 안정적으로 넘어설 수 있으니까요. 사실 우리에겐 의외로 많은 선택지가 존재한다고 봐요. 꼭 극적인 변화가 아니어도 소소하지만 나에게 맞는 생활 리듬과 사람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 자체가 은퇴 후를 풍요롭게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다들 잘 지내겠지 난 뭐지 하고 혼자서 움츠러들지 말고 조그마한 바람이라도 타고 나가서 세상에 다시 한번 인사를 건네보셨으면 해요. 그 한 걸음이야말로 우리를 또 다른 멋진 시간 속으로 안내해 줄 테니까요.